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더워서 오실 그쵸. 때 그냥 헉헉 후덥지근해가지고 힘들지 않으셨어요? 이제 진짜 완전 여름이 온 것 같습니다. 막 네. 덥기도 하고 네. 습하기도 하고요. 그래요. 이제 본격적으로 정말 여름이 시작이 됐는데, 혹시 근데 여름 감기 지금 걸리신 분들도 꽤 계시거든요. 저희 작가님도 지금 감기로 고생하고 계시는데, 예, 건강 조심하시기 예, 바랍니다. 다들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좀 더위랑은 상관은 없는데 네. 꼭 설명을 좀 드렸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서 어, 방송을 통해서 좀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건가요? 요즘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 광견병 접종 이거 꼭 해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시거나 음. 아예 접종을 거부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광견병 접종, 저도 강아지를 키우는데 이거는 꼭 예,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예, 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인터넷이나 네. 유튜브에서 검증되지 않은 정보들이 퍼지면서 음. 백신 자체에 대한 불신이 생긴 경우도 있고요. 네. 얼마 전에 우리 한 수의사분이 정부 회의에서 광견병 접종 확인 제도에 문제를 제기한 그 발언이 광견병 접종을 안 해도 된다라는 식으로 잘못 전달된 경우도 있습니다. 아, 두 가지가 겹치면서 광견병뿐만 아니라 네. 다른 종합 백신까지 안 맞히려는 분들도 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좀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요. 이 시간 통해서 아주 정확하게 짚는 거 그거 꼭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 수의사분께서 실제로 어떤 내용을 말씀을 하신 건가요? 일단 정확하게 말씀드린 게 중요한데요. 네. 자, 그분이 문제를 제기하신 거는 광견병 접종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음흠.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제도를 시행하면서 접종 증명서 확인 의무를 음식점 사업주에게 지우게 되고 확인을 못하면 행정 처분까지 내리는 구조가 문제라는 거였습니다. 네. 실제로 그분은 이후에 본인 SNS를 통해서 직접 해명을 하셨습니다. 아하. 광견병 접종은 개인이 임의로 결정을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그리고 광견병이 중요하지 않다거나 위험하지 않아서 검사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 절대 아니다라고 명확히 밝히셨습니다. 네. 접종의 필요성을 부정한 게 아니라 행정 처리 방식을 지적하신 건데 그 맥락이 잘려나가면서 잘못 퍼진 겁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광견병 접종이라는 게 지금도 뭐 물론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예, 이거는 수의학적으로도 그리고 법적으로도 명확합니다. 네. 광견병은 가축 전염병 예방법상 제2종 가축 전염병으로 지정이 돼 있고요. 3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은 법적으로 매년 접종의 의무가 있습니다. 네. 이건 권고가 아니라 의무입니다. 네네. 일부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광견병이 오랫동안 발생하지 않았는데 왜 계속 맞춰야 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도 계신데요. 네. 이건 인과관계를 거꾸로 보시는 겁니다. 어떻게 왜 거꾸로 보시는 건가요? 광견병이 발생하지 않은 게 접종을 안 해도 되는 이유가 아니라 접종을 철저히 해왔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아하. 이 순서가 네. 핵심입니다. 네. 실제로 국내 동물에서의 광견병 발생은 2014년 이후 공식적으로 보고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이전까지는 발생이 있었는데요. 1993년 강원도 철원을 시작으로 휴전선 인접 지역인 경기 북부, 강원도 일대에서 너구리 같은 야생동물을 통해 반복적으로 발생했습니다. 네. 북한에서 감염된 야생동물이 휴전선을 넘어 내려온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아하. 2013년에는 경기 화성까지 발생이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발생이 없는 건 그 이후로 미끼 백신 살포, 예방접종의 강화, 야생동물 감시 체계 등 방역 노력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네. 그리고 북한 접경 지역의 야생동물을 통한 유입 가능성은 지금 또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닙니다. 조용한 건 싸우고 있기 때문이지 위험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그렇구나 이제 이해가 되고 확실하게 실감이 나는데요. 그런데 광견병이 예. 위험한 질병은 맞죠? 얼마나 위험한가요? 광견병은 치사율이 100%에 가까운 어머. 질병입니다. 네. 감염된 동물에게 물려서 바이러스가 들어오게 되면 신경계를 따라 뇌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뇌에 도달해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현재 의학으로는 사실상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네. 이건 사람도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방이 유일한 방어수단인데요. 이건 단순히 반려동물의 건강 문제가 아니라 사람까지 감염될 수 있는 인수 공통 전염병이기 때문입니다. 네. 국내에서도 1999년부터 2005년까지 사람 감염자가
6명이 발생을 했고 모두 사망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접종을 안 하게 되면 예. 그러니까 안 시키는 거겠죠, 보호자가. 그렇죠. 그렇다면 만약에 그런 경우에는 보호자가 직접 뭐 어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예, 불이익이 있는데요. 일단 법적으로 접종 미실시는 과태료 처분 대상입니다. 네. 현재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이나 카페에서도 접종 확인 제도가 시행 중이라 출입 또한 제한이 될 수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만약 광견병이 국내에서 다시 발생했을 때입니다. 네. 접종이 안 된 반려동물이 광견병 의심동물과 접촉을 했다면 방역 당국의 지침에 따라 격리가 되거나 최악의 경우 안락사 조치가 내려질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건 가정이 아니라 광견병 발생 국가들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네. 반면 접종이 된 동물은 훨씬 경미한 조치로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네. 근데 만약에 요즘 뭐 여행 가거나 어떻게 예. 할 때 그 해외에도 반려동물들 많이 데리고 가시잖아요. 그렇죠. 데려갈 때도 어떻게 문제가 되는 건가요? 광견병 접종 없이는 거의 모든 나라에 반려동물을 데려갈 수가 없습니다. 아, 특히 일본, 호주, 뉴질랜드처럼 엄격한 나라들은 마이크로칩과 접종에 대해서 광견병 항체 역과 검사까지 통과를 해야 합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항체 역과 검사 통과 후에 180일, 즉 6개월을 대기해야 입국이 가능합니다. 네. 이 준비 없이 갔다가는 공항 검역소에서 최대 180일 정도 격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반려동물과 해외여행이나 이민을 계획하신다면 최소 7, 8개월 전부터 접종 이력부터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네. 간혹 가다가 다음 달 일본 가는데 지금 마치면 되나요? 이미 늦었습니다. 준비성이 예, 없는 분들은 늦었습니다. 그러면 안 되고 그러면은 처음에 말씀하신 예. 그 수의사분과는 뭐 의도가 다르게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뭐 백신 부작용이니 뭐 백신 안 맞춰도 된다 이런 얘기들이 떠들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모든 백신에는 이상 반응이 생길 수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사람들도 코로나19를 맞아봐서 이제 알 수 네, 있는 네. 부분들인데요. 접종을 했을 때 접종 부위의 통증이나 일시적 발열, 무기력함 같은 경우는 이런 경미한 반응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어허. 혹은 드물게 아나필락시스 같은 중증 알레르기 반응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이건 근데 광견병 백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백신에 이런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문제는 접종 후에 아이가 아팠다는 사실만으로 백신이 원인이라고 단정을 해버리는 경우입니다. 정확한 원인 규명에는 임상 경과나 기저질환, 병리 소견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 없이 자극적인 제목으로 공유가 되면서 사실처럼 퍼지는 겁니다. 네. 부작용이 걱정되시다면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접종을 안 마치는 게 아니라 접종 전에 담당 수의사와 충분히 상담하고 접종 후에는 30분에서 1시간 정도 병원에서 머물다 가시는 겁니다. 네. 중증 이상 반응은 대부분 접종 직후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때 바로 대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여러분들이 그 산책을 하시다가 예. 길고양이한테 살짝 긁혔는데 예. 이것도 그 광견병이라든가 이런 거 검사를 해야 되는가 물어보신 분들. 광견병은 보통 체액에서 나타납니다. 타액이라고 하거든요. 아. 침에 있기 때문에 네. 물리지 않는다면 사실은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긁히거나 이런 거는 괜찮고 일단. 대신에 긁혔으면은 파상풍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꼭 병원을 가셔가지고 파상풍 치료든 아니면 항생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 그 백신은 꼭 맞춰야 되는데 예. 그러면 안전하게 좀 맞추기 위한 그런 방법, 요령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안전하게 마친다고 하는 것들이 특별하게 이제 있다기보다는 네.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접종을 하기 전에 충분히 수의사와 상담을 하고 아. 이전에 어떤 접종에 대해서 과민 반응이 있었다든지 이런 이력이 있다라면은 접종 후에 일정 시간 동안 병원에 이제 체류를 하면서 이상 반응 여부를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혹은 병원에 따라서는 접종을 할 때 미리 항히스타민이라든지 이제 과민 반응을 줄일 수 있는 주사를 주는 병원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상담 후에 접종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의미인지 알 것 같아요. 사람도 왜 뭐 감기가 걸린다든가 컨디션이 안 좋으면 그렇죠. 뭐 예방 접종 같은 걸 좀 미루거나 이런 게 있잖아요. 맞아요. 비슷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선생님과 수의사 선생님과 충분히 또 이제 그 보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원장님 마지막으로 또 우리 보호자분들께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올해 광견병 접종을 다들 시켜주셨나요? 모르는 사이에 그 접종의 유효기간이 지난 분들이 생각보다 좀 많습니다. 집에 가셔서 접종 수첩이나 동물등록증 한번 꺼내보시고
마지막 접종이 1년이 넘었다면 이번 주 안에 병원으로 방문을 해주세요. 그리고 주변에서 광견병 접종 안 해도 된다더라는 말씀을 들으시면 오늘 방송 내용을 꼭 기억해 주세요. 발생이 없는 이유는 접종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 고리를 끊지 않는 것, 그게 우리 아이를 지키고 우리 사회의 공중보건을 지키는 일입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슬기로운 반려생활 원S 동물의료센터 노태균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